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이거 이제 그냥 끝난 건가요? 다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인데요. 그런데 이 이의신청이 생각보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쭉 진행을 한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송치 결정을 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불송치 결정은 쉽게 말하면 고소인 입장에서 이 사람 처벌해주세요 라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절차가 바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보내고 검사는 직접 이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가 이 사건 수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거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단이 서야 합니다. 이게 이의신청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사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불송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좋지 않은 게 불송치 결정이 있으면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록이 다시 경찰에 반환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 기록이 반환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빨리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무작정 일단 이의신청을 해야지? 이거는 좋지 않고 이의신청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의신청서인데 이의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단 한번 수사 결과가 나온 거고 이미 결정 한번 나온 것을 뒤집는 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의신청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말이 되냐, 억울하다 이런 감정적인 호소나 불만으로 이의신청서를 채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일단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쓸 때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적혀있는 불송치 이유를 최대한 분석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를 추측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건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건지,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사관이 이렇게 판단한 내용은 해석이 잘못됐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수사가 부족했다. 또는 어떤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수사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송치를 했지만 담당자 누구누구를 조사를 해보면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검사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고소장이랑은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